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수처가 그냥 결국은 여론전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내적인 것,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의 직원들을 설득하는 작업. 요거를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뭐 이걸 사실 또 언론에게도 알리고 공문으로 보냈던 것들을, 공문으로 어젯밤에 보냈던 것들을 보면, 야, 너희들 만약에 집행 과정에서 뭐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형사처벌 받는 거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청구에 하니까 네가 손해배상 청구가 돼가지고 민사적으로도 너희들 책임진다. 이거는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손배소해가. 예. 네. 국가기관 시설을 멋대로 뭐 해가지고 거기다 불 지르고 거기서 총격전 발생해가지고 파손되고 그러면은 너네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예? 민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가공무원법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된다. 그리고 재임용 너희들 바로 탈락되는 바로 거야. 네. 공무원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좀 큰 압박 수단이고, 한편으로는 또 당근도 제시하는 게 너희들 말이야 이거 거부한다고 해서 여기에 항명한다고 해서 절대 직무유기죄 성립이 안 돼. 명령 불이행에 따르는 피해는 없을 거야. 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거를 읽게 하고. 근데 이제 그 경호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읽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경호처 직원들 분위기나 내부 망에 나온 것들을 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회람이 됐을 거거든요. 어젯밤에 보냈다면, 이런 공문들을 보냈다면, 아, 그러면은 상당히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 더 큰 구조는, 예.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활용할 시점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기 재선을 대응할 수 있는 내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이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던 거죠. 예를 들면 한독수를 활용해서 소위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최상목을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변호인단이나 국민의힘 또는 극우 지지층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뒤로 밀어나게 하면서 거의 보수 유권자나 중도 유권자들의 생각들을 바꾸는 방식들로 거의 한 달 이상 지속해 왔던 건데, 이제는 제가 볼 땐 더 가게 되면 윤석열의 활용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안 좋은 상황으로 올 거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내부에 서서히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집행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집행이 되면 이제 윤석열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소위 윤석열에 대한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가겠죠.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땐 윤석열 용도 폐기, 대선 국면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제 특히 진보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화나고, 그래서 여론조사 와도 이 뭐야? 그다음에 민주당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희 지금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버티시면 저는 상황 자체의 판이 변동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석열을 구속시켜서, 네. 그러니까 체포해가지고 구치소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면, 그리고 눈에 안 보여.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헌재 나가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물리력이 충돌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거기에 일종의 이제 윤석열로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측은지심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윤석열이 일종의 저항선, 저지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보수에서 볼 때. 특히 극우 진영에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대오로 비춰지고, 그 대오에 나는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끼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갖다가 구치소에다 넣어놓는 순간 그건 일선에서 무너져 버린다. 무너지고 윤석열이 안 보이는 순간 아무리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뭔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대치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은 허망하게 들린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이든 지금 그동안에 수사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이 조사받았던 내용이 또 바깥으로 나올 거고, 내란 특검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내란 특검을 통해서 나올 거고,
최상목이 어디까지 버텨줄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든 어떤 방식으로든 또 다시 현 정부에 그동안에 있었던 치부가 드러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몇 달 동안 계속될 거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양상은 상당히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부여잡고 있는 카드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부분일 거예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거꾸로 악마하면서 윤석열이 잘못해도 우린 무너지지 않아라는 걸 만들면서 이재명은 윤석열의 대체제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선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부술 수 있느냐, 그게 무력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움직여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국면에서 또 빠진 사람이 최상목인데 저는 이상한 게 그 지난 10일에 윤석열이 경호처 차장 등을 불러가지고 뭐 무력 사용도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지시를 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가 돼 있고 그렇죠. 권한이 없으니까요. 권한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호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이거든. 그럼 최상목이 만약에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또는 국민의힘의 논리대로 유혈 사태가 우려된다면 진짜 우려가 되면 경호처에 너희들이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게 좋겠다. 협조는 어떤 방식으로? 법이 정한 방식으로 법대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따라라. 경호처가 협조해라. 그러면 심플해요. 법대로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최상목의 책임에 관해서는 입을 쏙 닫아. 그리고 자꾸 이재명 이야기나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경찰 특공대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 특공대가 들어오면 잘못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야. 그럼 유혈 사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민주당한테 있어, 진보한테 있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자꾸 전환하는 거거든. 그것 맞아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자 경호처에 지시도 못할 놈이 윤석열 이런 자가 그냥 자연인이잖아 지금 현재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 에? 경호차장이든 경호처장이든 야 나는 대통령이니까 나를 너희들은 지켜야 돼. 아니 너는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연인 윤석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최상목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는 법적으로 의뢰를 해볼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경호차장이나 경호차장이. 그런데 최상목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경호차장은 오히려 뻗대고 있으면서 야 중하기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가 간부들한테 반발이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국민의힘이든 최상목이든 특히 최상목 씨 같은 경우에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이건 너 책임이네. 언론에서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유혈 사태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최대한 국가 공권력을 절제해서 민주당이 사실 또 집권 여당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인 것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곳은 국민의힘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어.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혈 사태가 났으면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거지. 그러면 정부의 수반이 누구야? 최상목이거든. 그럼 최상목의 책임인 거야. 근데 최상목의 책임에 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 최상목을 살려놔야 되니까요. 보수 쪽에서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제일 나쁜 인간이라고 봐요. 저는 네. 아까 국민의힘도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나가 있는 사람보다 그걸 조장하는 인간들이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편드는 이런 최상목 같은 사람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지금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 그거 하나로 면피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와서 난 다른 건 안 건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는 생각인 거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책임을 자꾸 묻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면에서 전략을 좀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하나 굉장히 좀 참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상목이라는 사람도 이거 봐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부인의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진짜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 진짜. 예? 김건희 라인이라고 대통령 그러니까. 부인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 누구 라인이라고 하고 지금 김성훈이는 김성훈 김건희한테
네. 따로 보고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언론에 그래요? 버젓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런 사병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최상목이 빨리 이게- 잘라야죠. 그런 얘기 나오면. 아, 어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희한해 나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은 사람을 죽여도 소추가 안 돼요. 근데 내란 죄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렇죠. 경호처가 건들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란죄는 쏙 빠지고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성들만 계속 주장하는 변호인단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제외하고 9명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발부가 됐어요. 김용현을 비롯한 소위 군인들 4명, 5명, 그 다음에 노상원, 그 다음에 경찰 2명, 이런 게 9명 정도가 발부가 된 상황인데 지금 안 나온 게 어떤 거냐면요. 제일 중요하게는 노상원 건이에요. 노상원 건. 소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선관위를 약탈한 문제. 저는 이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흘러나오게 되면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보수층이든 윤석열이든 이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 전 최상목의 내란 공조, 공범 행태도 다 드러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래서 빨리 체포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순간부터 우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정보가 나와요. 저는 공소장들 나머지 그러니까 김용현을 제외한 8명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을 아직까지 잡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체포가 되고 공소장이 다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뭐 상황 자체들은 종료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문제는 보수층에 남아있는 마음의 앙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앙금들이 쌓이게 되면 예. 나중에 내가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이런 공격성들 갈 수 있는 아니 팀이 꽤 근데 있다는 그것까지 거죠. 신경 쓸 필요 있나?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도 사실 뭐저 심상정까지 합해 봐야 60대 40 나왔나요? 55대 45 나왔나요? 그랬었잖아요. 저는 그걸 그쵸? 고려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그들의 네. 그들의 의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란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은 그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집권 기간 내내 그런 짓을 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끊임없이 사회를 흔들고 하면서 민주당에도 실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흔들면 다시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지금 전략을 짜고 가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를 이번에 특검 수사 범위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관저 앞에 가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이 내란 선동이고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들 일이기도 하지만 이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약에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축될 거란 말이에요.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쭉 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럴 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서 지들이 가짜뉴스 제일 척결하자고 얘기해놓고 다시 또 가짜뉴스 문제 삼으니까 또 민주당이 가짜뉴스 만드는 세력이라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되게 웃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카톡이나 이런 데를 건드린다고 하는 그러니까 검열한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뒤집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현혹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수의 국민들은. 그럴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내란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매우 적절하고 중요하지만 정치라는 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특검이 수사하는 범위에 내란 그러니까 선동을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는 건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해서 일단은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논리들이 많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저 법원에서 예.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계속 될 때 내란 선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하거나 그때 가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보기도 어렵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거나 이기자 하지만 그때 가서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사법처리 수순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이 바른 방법인지가 아직 판단이 안 서요, 솔직히.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